살짝 닫힌 문 안쪽에서 대화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자 백기는 문가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30여 분을 기다리던 그는 마침내 대화가 잠시 멈추었을 때를 맞춰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나지막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백기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보고서를 들고 있는 젊은 남자였는데 그 남자는 NW 조사과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백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시선을 돌린 채 말없이 보고서만 뒤적였다. 신경 쓸 것 없다. 계속해. 사무실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백기는 눈을 들어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은 기억 속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찌푸린 눈썹, 다문 입, 차가운 눈빛은 영원히 녹을 것 같지 않은 얼음 같았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보고서를 넘겼다. 이번 사건의 배후는 예전의 축제 사건, 독감 바이러스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블랙스완에 의해 기획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화면엔 조사과에서 수집한 증거가 있었다. 그가 손을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하자 백기는 어두운 눈빛을 하고 그의 말을 끊었다. 피해 상황은? 남자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 없이 자신의 상관을 쳐다보았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보고서를 넘기더니 웃으면서 백기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상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지만 중상자는 2명뿐이고 게다가 사망자는 없습니다. 최고생명과학연구소가 백신 개발에 성공해 독감 위기도 진정됐고 이제는 부상자나 가족 모두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 말에 백기의 창백한 표정이 마침내 풀렸다. 남자는 조사과가 확보한 증거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고 보고는 15분 정도 지나서야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떠났다. 백기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이유 없는 답답함과 긴장감을 느꼈다. 방에는 2사람만 남아있었다. 백기가 아버지를 쳐다보았을 때 그도 마침 백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백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특파팀 사람들도 블랙스완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 살짝 상기된 눈빛에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다. 찾아낸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빈 껍데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기는 그를 자세히 살피며 말했다. 진화선 일은 마침 넌 이 일에 끼어들 필요 없다. 그들은 진화선에 들어갈 적합한 리볼버를 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기가 갑자기 멈추자 아버지는 마치 차가운 얼음을 쓸어내리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 여자를 찾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백기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껏 주먹을 쥐었다. 그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자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사람을 보내 조사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절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는 게 최선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창밖의 하늘은 등불을 잔뜩 빨아들여 따스하고 밝은 빛을 발산했다. 백기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위쪽의 둥근 천장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드문드문 마치 땅에 무늬를 새기듯 천장에 드리워졌다. 그의 옆에는 NW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남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하며 갑작스레 내려온 임무에 대해 토론했다. 블랙스완 사람들은 진작에 여길 떠났어. 설마 우리가 특파팀을 잡아야 하는 거야? 과잉 진화 관리소 사건은 의문투성이지만 사람을 잡아들일 정도는 아니잖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백 팀장님께 물어봐. 말이 끝나자 그들 몇몇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백기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주저하는 눈빛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우린 여기에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한 청년이 의아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럼 뭐하러 온 거죠? 제발 우릴 잡아가 달라고 하나요?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말을 한 당사자도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다. 걱정 마. 너희를 잡진 않을 거다. 백기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잠시 망설였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백기가 조용히 하라는 듯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왔다. 점점 가까워지며 무거워지는 발소리를 보니 사람 수가 많은 것 같았다. 백기는 모처럼 긴장했다. 그는 저들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깨끗이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장 문이 밖에서 열렸다. 흰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자 NW 대원들은 일제히 무기를 들었고 양측 모두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바로 지금이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던 백기는 검은 장갑을 낀 오른손을 불끈 쥐었다. 그가 눈을 감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자 사방에서 사나운 광풍이 불었다. 바람은 그를 중심으로 점점 공간을 넓혀가며 휩쓸었고 적과 아군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다. 검은 바람이 홀 전체를 남김없이 휩쓸자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그 기세에 돔 천장 위의 달빛까지 흔들리는 듯했다. 고통스런 신음과 커다란 굉음, 그리고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회의장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고 진정한 밤의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백기는 이를 악문 채 긴장을 유지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과 태연함이 각인되어 있었다. 검은 강풍이 그를 삼켜버리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감쌌다.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다. 홀 안의 마지막 사람마저 쓰러진 뒤 그는 부서진 문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달이 고요한 홀 안을 비추고 복도에선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아까처럼 질서정연하지는 않았다. 양기준이 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손을 들자 그의 뒤에 있던 너댓 명이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겁먹은 표정의 청년이 양기준 옆에서 넋이 나간 눈빛으로 말했다. NW의 사람과 진짜로 정면으로 부딪힐 줄은 몰랐는데 그쪽에서 묻는다면 오해일 뿐이다. 게다가 양쪽 모두 손실을 입었고. 양기준은 그를 힐끗 보며 말했다. 백기가 어째서 실종됐는지 다들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청년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홀에서 수색하던 사람이 백기를 찾아냈다. 두 청년이 그를 부축해 조심스럽게 양기준 앞으로 데려왔다. 양기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 밖을 가리키자 그들은 이내 백기를 데리고 떠났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양기준은 실내에 드리워진 달빛을 차갑게 바라보며 발길을 돌렸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검은 안개 덩어리가 시야를 막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희미하게 스치는 바람 말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백기는 몽롱한 상태로 깨어났다. 차츰 흐릿한 하얀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귓가에 말소리도 들려왔다. 진화 가속선은 거의 준비가 다 되었고 그의 이볼도 잘 맞으니 진화의 핵이요? 그건 벌써... 그가 마침내 눈을 뜨자 흩어졌던 빛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왔다. 백기가 불분명하게 웅얼거린 소리를 멀지 않은 곳에서 대화하던 사람들은 예민하게 포착해냈다. 흰 가운을 입고 보안경을 쓴 남녀 2명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고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는
숫자가 깜빡거렸다. 백기는 드디어 눈앞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순백의 의자에 묶여 있었고 버클이 그를 단단히 잡아두고 있었다. 머리를 흔들어 보던 그는 목에도 뭔가 채워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경계하면서도 우쭐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백기 앞에 가서 빛을 가리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손가락 끝으로 백기 목의 기계를 만지더니 고개를 기울이며 뭔가를 확인하려고 했다. 백기는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획 젖혀 손을 뿌리친 후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왜 이렇게 빨리 깨어났지? 한 대 더 놓을게요. 테이블 옆 여자는 약을 찾아 주사기를 꺼내고는 그에게로 다가왔다. 여자가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백기는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가지런히 놓인 약재 옆에는 숫자가 계속 깜빡이는 화면이 있었고 그 옆엔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백기의 검은 장갑 사진이 있었다. 너희는 백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바늘이 그의 목을 쿡 찔렀다. 저릿한 느낌이 들며 약간 따끔거리다가 곧 졸음이 쏟아졌다. 백기의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졌다. 앞에 있던 두 사람이 다시 가까이 다가가 백기의 목에 있는 기기의 수치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이 안개에 쌓인 듯 비현실적으로 변하더니 또 몇 줄기 광선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빗줄기엔 예전 일들이 하나씩 숨어 있었다. 교과서를 안고 복도를 바쁘게 걸어가는 한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나무에 기댄 채 그녀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그녀의 손에 팔찌를 쥐어주고 황금빛 은행잎이 그녀의 갸냘픈 손목위를 떠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이 보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를 잡으려 했고 떠나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에는 모든 장면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는 지휘실 중앙에 서서 굳건한 눈빛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는 가야만 합니다. 아득한 감각이 뼈를 녹이는 통증으로 서서히 바뀌며 식은 땀이 이마에서 흘러나왔다. 이 시각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반드시 그녀를 되찾아야 한다. 다급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백기는 누가 왔는지 보지도 않고 검은색 부츠가 그의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말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어 두 명의 감독관이 그에게 수갑을 채운 뒤 반쯤 밀고 당기며 그를 방에서 데리고 나갔다. 백기가 특파팀이 만든 과잉 진화관리소에 들어간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매주 한 차례 이볼 검사를 받았으나 최근 사흘에 한 번으로 검사 빈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 잦은 검사로 백기는 관리소의 전체 구조와 설계에 대해 거의 파악하게 되었다. NW의 정보에 따르면 진화 가속선이 관리소에 숨겨져 있는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여태껏 백기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백기는 감독관을 따라가며 시선을 계속 바닥에 두었다. 많은 조직이 자신의 비밀을 지하에 감추는 것을 좋아하니 특파팀 역시 상투적인 틀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눈빛은 마치 진화선이 있는 곳을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다. 갑자기 앞에 가던 남자가 걸음을 멈추자 백기는 발을 미처 거두지 못하고 앞 사람의 발꿈치를 밟고 말았다.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몸을 돌려 곧장 백기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백기는 그저 눈을 빛내며
고개만 살짝 젖혀 주먹을 피했다. 그와 동시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갑에 묶인 두 손으로 남자의 턱을 세게 내리쳐서 쓰러뜨렸다. 뒤따라오던 또 다른 감독관이 재빨리 앞으로 가 그를 제압하려고 했다. 백기는 그의 움직임을 보며 손을 들려다가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리고는 가만히 손을 아래로 내리고 일부러 제압당해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제어기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백기에게 맞고 넘어졌던 사람이 턱을 주무르며 일어났다. 깜짝 놀랐잖아. 제어기를 차고 있는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강해? 주파수대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좀 높여보시죠. 그 말에 감독관은 백기의 목 쪽으로 다가가 뭔가를 틱틱 조작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 최고로 높였거든. 백기는 짓눌린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귓가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머릿속에 알 수 없는 잡음이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섰고 호흡도 가빠졌다. 통증이 안쪽에서부터 그를 갉아먹었고 시야에는 희미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울부짖는 설산 깊숙한 곳에서는 기계팔이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NW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다. 점점 그녀의 울먹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백기는 마침내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힘껏 쥐고 있는 듯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백기는 침대에 누워 짙은 어둠을 뚫고 순백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귓가에 울리는 진동을 가만히 듣고 있는 중이었다. 가벼운 안내음이 지나가자 더는 피어싱이 진동하지 않았고 백기도 눈을 떴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몸을 일으켜 앉아 방금 받은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당신은 첫 번째 진화선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쩐지 요즘 이볼 검사 빈도가 높아지고 관리도 엄격해지는 게 특파팀의 준비가 거의 끝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피어싱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진동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울렸다. 백기는 정신을 가다듬고 계속 집중해서 이 파동을 기록했고 그것들을 한 글자 한 글자 해독했다. 이미 찾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가득했다. 그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귀를 살짝 잡아당겼다. 방 안은 조용했고 가벼운 진동 소리는 마침내 사라졌다. 그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 그녀였다. 순간 모든 감정이 기쁨에 씻겨 내려갔다. 백기의 손끝이 피어싱에 닿자 차가운 기계 표면이 그에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진화 가속선의 연구에 말려들지 않았던 것이다. 한밤중 백기는 돌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가까스로 앉아서 무릎 사이로 고개를 파묻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득 그는 그날 의식이 흐려졌을 때 본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그의 기억 속에 이 장면들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진실인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게 아니면 약물에 의한 환각인가? 아니면 백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영원히 그녀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영원히.